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국가가 전체가 비상 상황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소식도 있는데요. 국민 안전과 치유를 위해서 밤낮이고 고생하고 있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또 재난구호협회 각계각층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선금은 한 달 만에 531억 원이 모이기도 했고요. 착한 임대료 운동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만여 개 점포가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코리아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사태에 힘을 모아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CJB 모닝와이드 먼저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충북 지역에서는 사흘째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며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지만 몇몇 확진자에 대한 감염 경로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이 제출한 신자 명단이 100% 일치하지 않는 것도 추가 대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북의 11명 확진자 중 7명은 대구를 방문했거나 확진자를 직접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4명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보건당국이 이들의 휴대전화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 조사까지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확진자 간 동선이 겹친다거나 신천지와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감염원이라든가 또 신천지라든가 이런 거에 연관성을 보기 위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중 증상을 보이는 인원수는 하루 사이 7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락이 두절돼 경찰에 소재 파악을 의뢰한 신도 수도 30명 넘게 늘어나며 100명을 넘겼습니다. 더구나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고 밝힌 한 공무원은 신천지 측이 제출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료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천지 쪽하고 연락을 해서 다시 그 명단을 대조할 예정입니다. 충북에서는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기존 확진자 11명 모두 양호한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 빠르면 나흘 내에 첫 퇴원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계약 3주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맞벌이 부부들이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한 주도 버거웠던 터에 앞으로 3주 동안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하는 수 없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출근길에 오른 맞벌이 부부를 이윤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달 큰맘 먹고 커피 전문점을 오픈한 맞벌이 부부 김정래 씨. 개업하자마자 터진 코로나에 유치원과 어린이집마저 3주나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그야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18개월 된 딸과 7살 아들을 맡길 곳이 없어 매장에 데리고 나와 돌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무조건 아이들만 쉬라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어디다가 맡기고 계속 이렇게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긴급 돌봄에 보내고 싶지만 그마저도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있나요? 물어봤더니 한두 명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무슨 재미로 앉아 있겠어요.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긴급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 2.3%, 초등학교는 0.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유치원과 학교에 가봤습니다. 긴급 돌봄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고작해야 한두 명입니다. 하지만 개학 연기가 장기화되면서 맡길 곳을 찾지 못한 학부모들의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길어지면서 또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자 돌봄을 이용하고자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한 주 연기에도 발을 동동거렸던 맞벌이 부부들은 사상 초유의 계약 장기 연기 사태에 당장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할 뿐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 속에 공적 판매처의 유통 방식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모여 있다 보니 감염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판매되는 공적 판매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어제 농협 하나로마트에는 1,500명을 웃도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또 여기 와서 점심도 사 먹어가며 이거를 기다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정부에서 어떻게 이것 좀 통장을 통해서 해준다든지.
공적 판매 7일째가 됐음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풍경에 시민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노약자 계신 집에는 따로 마스크를 이렇게 배급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는 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있는 게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선 이렇게 장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줄을 서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어제 전국에 공급된 공적 판매 마스크는 576만 장, 이 중 충북에는 13만 장이 공급됐습니다. 약국에 6만 8천 장, 우체국에 4만 2천 장, 하나로마트에 2만 6천 장으로 충북의 세대 수가 72만 세대인 걸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마스크 대란 속에 충분한 물량 확보와 합리적인 배분 지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CJB 뉴스 안정은입니다. 공천 방식 확정이 미뤄지고 있는 미래통합당 청주 서원 선거구에서 여러 변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의 서원 출마설에다 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된 오재세 의원 영입설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신용한 전 청년위원장에 대한 청주 서원구 후보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전 위원장이 갑작스런 정우택 의원의 등장으로 흥덕 출마 기회가 봉쇄되자 다른 길을 모색할 거란 얘기입니다. 심사에서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한 신 전 위원장의 경력은 플러스, 당을 옮겨 선거에 출마한 전력은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불거진 민주당 오재세 의원의 미래통합당 입당설도 서원 선거 구도를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오 의원은 공관위에서 부르면 미래통합당에 갈 수도 있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강탈당했다는 입장이거든요. 이쪽에서 온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죠. 여러 가능성에 대해 미래통합당 기존 예비 후보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7번째 총선에 도전하는 최원호 후보는 경선까지는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지 기반을 많이 구축했고 이번에는 최원호가 된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 마당에 저를 배제하고 타인을 전략 공천한다라는 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도내 8개 선거구 가운데 청주 서원과 청원구가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입니다. 기존 관례대로 무난한 공천을 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파격이 있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서원과 청원구로 쏠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청주 흥덕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상당에서 흥덕으로 선회하게 된 배경을 놓고 정 의원과 김양희 흥덕 당협위원장의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정우택 의원은 상당에서 흥덕으로 선거구를 바꾼 이유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강곡한 권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의 명령을 받아들여 흥덕 출마를 결심했다는 설명입니다. 흥덕을 전략적으로 삼고 거기에 적임자를 고르는 과정에서 지사를 한 정우택 의원이 제일 그래도 적합하다. 이게 공관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그러나 이는 김양희 흥덕 당협위원장의 주장과 상반됩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은 정우택 의원이 스스로 충북에서 쉽지 않은 곳을 뛰어들어가겠다고 결단을 보여줘서 그 의지를 높이사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정 의원은 기존 예비 후보들의 반발에 대해서 이해한다면서도 승복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의 공천이 결정된 이후에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저는 당인의 노릇이 도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나 김 위원장은 출마 의지를 접을 의사가 없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은 흥덕의 송태영 후보를 공천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준환 후보와 표가 분산돼 결국 도종환 후보에게 손쉬운 승리를 안겨준 전례가 있습니다. 정우택 의원으로서는 기존 예비 후보들을 다독이고 조직을 빠르게 정비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최근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이 내려진 청주의 아동 양육시설 충북희망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만큼 시설을 폐쇄하고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희망원을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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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희망원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련해 도내 13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시설 내에서 아동학대와 성폭력이 반복되는 만큼 청주시는 시설을 폐쇄하고 충북도는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는데도 해결책은커녕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처분을 받아서 정지 상태에 있는 원장이 아이들을 해유하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법인 이사회 회의록을 살펴봤더니 시설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법인 대표이사가 현 시설장의 아버지이고 이전 대표이사는 현 시설장으로 사건의 심각성에 대한 문제 인식 자체가 없다. 이곳은 시설을 운영할 자격도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 청주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도 도마 위로 올랐습니다. 여태껏 일어났던 사건들과 관련해 법원 판결에서 혐의가 인정됐지만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주시의 비정상적이고 나태한 행정이 아이들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키웠다. 현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으로 다른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다시 희망원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보호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희망원 폐쇄 촉구 요구서를 청주시장실에 전달한 가운데 앞으로 행정당국의 대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